네, 한 번 맞추면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101페이지 이제 두 번째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표준어 규정. 자, 첫 번째 총칙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제1항 표준어는 표준어 사성원칙.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어도 있고, 특히나 뭐 제주도 같은 언어들은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혼자 없어해?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나라적으로 아무튼 공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이해가 안 되면 뭐 큰일이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우리나라 수많은 방언들과 그런 말들이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말들, 서울 지역에서 이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들을 제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게 이제 총칙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표준어는 제1항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교양 있는 사람들이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두루 써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현대의 말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서울에서 쓰는 언어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 방언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수도 그리고 지금 좀 배운 사람들이 두루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뭐로 정하자? 표준어로 정하자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까요? 자음과 관련된 표준어 규정.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example 보이는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강남콩, 강남에서 나는 콩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요즘 다 어떻게 써요? 강남콩이라고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유가 없어. 강남 지방에서 나온 콩이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걸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시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수컷 이런 거. 원래는 암수할 때 여자와 남자를 얘기를 할 때 암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컷 플러스 컷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수로 이 수컷 했을 때 얘는 수로 통일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 대부분 이거 원칙 그죠? 그래서 수컷 했을 때 이거 수컷 이렇게 쓰잖아요. 수컷. 그런데 문제는 단 예외가 있죠. 예외가 이제 순양, 그다음에 염소, 그리고 쥐. 얘네들만 숫을 쓴다는 거죠. 뭐 수강아지, 수강아지. 뭐 기타 등등 원래 대부분 그냥 뭘 쓰면 되는데 수를 쓰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세 개만 원래 이렇게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숫이라고 얘기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강아지, 수꿩 이런 거 숫꿩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인데 얘 세 개만 예외다. 이런 식으로 좀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채 굳어진 경우에는 이를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모음조화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모음조화는요, 모음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양성 모음과 이제 음성 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양성 모음 같은 경우는요, 오, 그리고 옛날에 쓰였던 단어인데 아레아라고 쓰이는 아이가 있습니다. 음성 모음은 우, 그 다음에 요 세 가지가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모음조화는요, 뜻을 보시면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아서 쓴다라는 말을 이제 모음조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철수 이렇게 썼을 때 이 수가 뭐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음성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철수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부터 역사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얘가 이제 아니까 양성이고 를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모음조화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 요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얘가 양성으로 쓰였다면 얘도 어떻게 쓰였어야 돼요? 양성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사용하게 돼요? 를이라는 요 양성 모음을 사용하는 목적격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지키는 것을 모음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시를 보시면 깡총 그죠? 그 다음에 껑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음조화가 지켜진 채 굳어진 경우에는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러스를 하고 있다는 걸 보이시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껑충이 깡충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깡충 얘가 플러스 얘가 뭐예요? 마이너스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해? 모음조화가 지켜지지 않은 채라고 했을 때는 얘가 아니라 뭐가 더 맞다? 얘로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뚜기도 마찬가지네. 원래는 아마 이렇게 썼을 거예요. 똑이 플러스를 지키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 뚝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이제 신나게 싸우는 거예요. 어떤 지방에서는 오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오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글 맞춤법을 이 표준어 규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이쪽을 이제 손을 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기술자에게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야, 장이가 맞냐 쟁이가 맞냐 이렇게 붙였을 때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 기술자, 스킬 이 기술일 때는 장이가 붙습니다. 미장이라든지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쟁이로 쓰게 되는 거죠. 개구 장이가 아니라 쟁이 이렇게 쓰는 거죠. 앞에 이런 스킬, 기술, 직업적인 부분들이 아니면 이제 쟁이로 씁니다. 멋쟁이 이런 얘기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장 가볼까요?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여기도 비슷한데 그래도 비슷한데 자, 위쪽을 의미하는 말은 모두 윗으로 통일하지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위의 느낌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위 플러스 무언가를 만드는 데 단어에 있어서 그죠? 모두 뭐를 씁니까? 모두 뭐로 쓴다? 갑자기 시옷이 튀어나와서 윗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위 플러스 니인데 뭐가 돼요? 윗니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윗입술 마찬가지죠. 위 플러스 입술인데 윗입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칙. 대부분 이렇게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하지만 but 예외죠.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뭐로 쓴다? 위로 쓴다. 결국 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요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뭐로 쓰면 돼. 그냥 위로 쓰면 돼. 윗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하지만 요 환경에서는
이렇게 적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시들 조금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 원래 위 플러스 쪽. 그 다음에 위층, 위 플러스 층. 그래서 시오 쓰고 싶은데 얘 같은 경우는 된소리. 그래서 위쪽으로 쓰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거센 소리이기 때문에 위층이라고 쓰게 됩니다. 아,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예외에 또 예외가 있죠. 뭐라고 나옵니까? 위, 아래의 대립이 없는 경우. 대립이 없는 단어에서는 뭘 사용하게 됩니까? 웃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지금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3가지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위수로 쓰면 돼요. 하지만 뒤쪽의 단어가 된소리와 거센 소리가 왔을 때는 위를 쓰고요. 그런데 위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웃얼은 웃돈. 자, 원래는 위 플러스 얼은 쓰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에 주는, 위쪽에 얹어서 주는 돈이라고 해서 위돈이라고 이제 쓰고 싶었었는데 이때는 아래 어른이 있어요, 없어요? 아래 어른이 없는 거예요. 요거 플러스 아래 어른. 봐봐, 윗니, 아랫니, 윗입술, 아랫입술, 위쪽, 아래쪽, 위층, 아래층이 존재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래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위가 아니라 뭐라고 사용한다? 웃 어른이라고 적고요. 아래 돈이 없기 때문에 웃 돈이라고 이제 적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생각하시면서 조금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단순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가 등장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여러 개 사용될 때는 그중 가장 널리 쓰이는 하나를 단어를 표준어로 삽니다. 이를 단수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밀짚모자, 보립짚모자, 안절부절 못하다, 안절부절하다, 언제나, 노다지, 뭐 이런 단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없애고, 하나는 없애고 하나만 선택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의미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가 모두 널리 쓰이고 표준어의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다, 되다, 관계없다, 상관없다, 역쪽, 모쪼록, 아무쪼록. 이 예시들은요, 봐봐,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뭐겠어요?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고요. 여기도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근데 말이 뜻이 비슷해. 근데 얘는 한 90 정도 쓰이고요. 얘는 한 10 정도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는 없애고 얘는 없애고 얘는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얘는 한 60 정도 쓰이고 얘는 한 40 정도 쓰여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지울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도 쓰이고 얘도 허용을 해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들은 전부 다 이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는 조금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에 하나만 얘기하는 것들을 뭐라고 부르고요? 한 개다라고 해서 단수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2개를 쓰는 표준어들을 뭐라고 합니까? 복수 표준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 표준어 규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워요.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인 만큼 한번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실제로 아주 어렵다. 실제로 아주 어렵다. 자,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표준 발음법.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표준 발음법이랬네. 표준 발음법.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표준 발음법에서 제 1항 좀 볼까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결국 뭐에 해당되냐요? 이 받침의 발음 등장합니다. 받침의 발음. 자, 우리는 어느 정도 배웠어요. 제 8항 볼까? 천천히 봅시다. 제 8항. 받침 소리로는
가느다란 물방울 요거만 쓴다라는 거죠. 총 7개만 사용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얘만 그렇죠. 얘만 7개만 발음. 우리 이걸 유식하게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우리는 교체하면서 이제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제 9항 받침 쌍기역, 키역, 시옷, 시옷, 지읒, 치읒, 티귿은 피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대표음 그듭으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얘네들은 이제 세트 아이들이 있어요. 그, 끄, 드, 뜨, 트. 그죠? 브, 뿌, 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발음을 위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전부 다 어디다 넣으시면 되냐? 바로 이쪽에다 넣으시면 됩니다. 시옷, 쌍시옷, 지읒, 쌍찌읒, 물론 쓰지 않지만 히읗. 얘네들은 전부 다 뭐로 발음하시면 됩니까? 디귿으로 발음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억 이렇게 쓰지만 발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부억. 이렇게 기역은 기역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좋니 이런 것들도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디귿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 히읗은 뭐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 디귿으로 발음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때 니은이 있으니까 발음을 해서 좋니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대표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0항과 11항 겹받침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잘 들어볼게요.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탈락에서 배웠을 텐데 요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음들이 모여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든다? 단순하게 만든다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애초에 우리는 발음을 할 때요 받침에 한 소리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한 단어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느낌이었죠. 얘 같은 경우는 자음군이 몇 개이기 때문에 자음이 2개이기 때문에 몇 개로 바꿔주겠다? 1개로 바꿔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발음하면 흑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고요. 뭐 넓다 이렇게 있을 때 얘를 발음하게 되면요 넓다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개 있었던 게 1개로 바뀌는 현상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뭐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뒤쪽으로 읽는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넓다 같은 경우는 어디가 살아남았어요? 여기 앞에 있는 리을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앞쪽이 뒤로 읽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앞으로 읽고 어떨 때는 뒤로 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나오는 게 그 아래에 있는 10항과 제 11항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옆에 참고 자료에 겹받침 발음에서의 예외 사항이라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엄청 조건이 까다로워. 하지만 정말 알기 쉽게,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 칠판에 쓰는 거 그대로 가져가실 것. 자, 들어가 봅시다. 자, 결국은 앞으로 읽느냐 뒤에 읽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가 앞으로 읽는 아이와 자, 뒤로 읽는 아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대부분 앞으로 읽으시면 돼요. 거기서 등장하는 대부분 겹받침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귿, 비읍 시옷 막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은 그냥 앞으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음군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읽으시면 돼요. 대부분 그냥 읽으면 돼. 근데 뒤로만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뒤로만 읽는 아이들. 뒤로만 읽는 자음군이 몇 가지가 있냐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대부분이죠. 이게 이제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항상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리을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을, 미음. 그리고 리을, 피읍은요. 항상, always예요. 항상 뭐를 읽으시면 돼요?
미음과 피읍으로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3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읍다. 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리을이 날아가고 피읍이 비읍으로 장문단순화가 되겠죠? 그래서 읍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대부분은 그냥 앞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리을, 미음, 리을, 피음만 뭐 하자? 뒤로 읽자. 무조건 뒤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제 두 가지만 더 해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원래는 이 리을, 비읍도 항상 앞으로 읽어요. 대부분 앞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리을, 기읍도 그냥 뭐로 읽으시면 돼요? 뒤에 기역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시가 되게 명확하죠. 같은 경우도 흙 같은 경우 어디로 읽어요? 네, 기역으로 읽어요. 우리 아까 전 예시도 우리 넓다 같은 경우도 리을로 읽으시면 됐었어요. 근데 여기 색깔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뭐예요? 원래 원칙은 앞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 환경에서는 뭐다? 뒤로 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칙은 뒤로 읽으면 되는 놈인데 예외적으로는 어디로 읽으면 됩니까? 앞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외적인 조건들을 우리가 따보시면 됩니다. 그죠? 원래는 앞으로 읽으면 되는데, 자, 예외 첫 번째. 이 널의 예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적혀 있나? 돼지 옆에 있는 거 102페이지에 이제 돼지 같은 거 있죠? 넙, 요런 얘기들 있어요. 걔네들이.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해결을 했냐면, 얘만이야. 밥 계열의 뒤에 자음으로 되는 경우들을 뒤로 읽습니다. 자, 얘기 한번 볼까요? 뭔 얘기냐? 밥다. 원래는 봐봐. 이렇게 리을로 읽어야 되잖아. 얘 같은 경우는 발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다. 이렇게 발음이 돼버려요. 얘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읽어버렸어? 여기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밥만 그래요. 밥 계열. 그래서 밥고. 얘 같은 경우도 발음 어떻게 됩니까? 밥고. 뒤쪽으로 발음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모음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모음인 경우는 똑같아요. 밟아. 얘 같은 경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있는 형식 형태소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밟아. 이렇게 발음하면 이제 끝이 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상관은 없다. 그래서 밥 뒤에, 어감 밥 뒤에 뭐가 오는 경우? 자음, 어미가 오는 경우는 이렇게 뒤로 읽는다. 얘만 그렇습니다. 밥 계열, 어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얘는 단어예요. 얘는 활용이 아니라 그냥 얘네 단어만입니다. 그래서 넙죽하다. 넓적하다. 그 다음에 넙둥글다. 요 세 개의 단어만. 위 같은 경우는 밟다, 밟고, 밟니 다 되는데 여기 얘네들은 요 세 단어만 넙죽하다, 넓적하다, 넙둥글다 이렇게 발음합니다. 특히 예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규칙을 만드시는 분들도. 그래서 원래는 앞으로 읽으면 되는데 이 조건에서는 어떻게 읽자? 뒤로 읽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리을 기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그냥 깔끔하게 뒤로 읽으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얘는 얘도 하나입니다. 하나. 어간 뒤에 이 어간이 뭐가 와요? 어간, 리을, 기역이 오고 뒤에 어미가 뭐가 올 때? 기역으로 시작할 때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무슨 얘기냐? 읽다. 발음하면 어떻게 되게요? 얘는 읽다가 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뒤로 읽는 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뒤에 뭐가 올 때? 어미 기억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읽고. 이렇게 됐을 때 얘의 발음은 어떻게 됩니까?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어미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뭐일 때?
어간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려오시는 게 어떤 환경에서 나오냐면 이 흙과 같은 경우도 선생님 뒤에 기억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앞에 흙과라고 읽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어간이 아니라 뭐예요? 체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얘 발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흙과라고 발음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 대부분의 자음구는 어떻게 읽으시면 됩니까? 대부분 그냥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앞으로 읽으면 돼요. almost. 대부분 그냥 앞으로 읽으면 된다. 근데 문제는 항상 뒤로만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항상 뒤로 다니는. 우리 항상 리을 세트들이 문제예요. 리을 세트. 이렇게. 항상 리을, 미음, 리을, 피음. 요 놈들은 항상 어떻게 읽어요? 뒤로 읽으시면 됩니다. 항상 뒤로. always 뒤에요. 근데 이 리을 비읍 같은 경우는 원래 앞으로 읽는데 어느 경우만 밥이라는 어간을 갖고 그 다음에 넙죽하다, 넓적하다, 넘둥글 때만 비읍으로 읽게 되고요. 그 다음 리을 기역 같은 놈들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뒤로 읽으면 되는데 뭐인 경우만 어간에 어미, 리을 기교고 어미에 기역이 오는 경우만 우리가 어떻게 읽자? 리을로 읽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요 4개만 살짝 외워주시면 이해하시고 외워주시면 이 자음군 단순화를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10항과 우리 11항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무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한글 맞춤법에 등장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어려운 얘기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암기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시를 많이 보시면서 이 조건들, 특히나 이 자음군 단순화 같은 경우는 환경들을 암기하시면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